아, 그거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그쵸. 네가 그런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처음 만났는데. 네 따위가 미안해.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이 변호사님 어제 이 변호사님 내가 이다. 아 네. 나 바뀌었어. 나 이야. 서 변호사님 나 이라니까. 예, 이 변호사님 어제 그 경찰서에서 전화 받으셨던데 드디어. 제가 이제 걸렸습니다. 하나 걸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둘 사이에 사기 사건이 생겼다고 해볼게요. 물론 당연히 네가 나한테 사기를 쳤겠죠. 저는 항상 피해자. 항상 피해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손병우 씨, 뭐 지금 이런 식으로 고소를 당하셨는데 조사받으러 나와야 되니까 언제 오세요. 깜짝 놀라지도 않으셨겠죠? 뭐 경찰서 출석을 하도 많이 하시니까. 나 잠수 타면 되니까.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야 주구장창 이제 경찰서를 가니까 이제 어느 게 흘러간지 알고 있긴 하지만 나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고소당했다고 하면 뭐지 어떡하지 심장이 쿠덕쿠덕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전화 받아서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되게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가면 이제 변호사가 뭐 요렇게 진행이 될 거고 뭐 이렇게 예상 질문이 있으니까 뭐 요렇게 답변을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다 안내를 해드리지만 근데 만약에 뭐 나는 아직 변호사 선임할 생각이 없다 이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가서 뭔가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좋은 진술이 될까요? 말빨이 좋아야지 일단. 말빨도 좋긴 하지만 일단 경찰서를 가면은 무슨 질문이 나올지 알아야지 뭔가 답변을 질문을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사기꾼 손병우 님이 이제 갔어요. 경찰서에. 경찰서 법이 있죠. 죄명이 사기일 때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있어요? 없죠. 사실 이제 경찰서에서 수사관들이 물어보는 거는 이제 뭐 죄명이 무슨 죄명이면은 뭘 질문을 해야 돼 이런 게 정해지는 게 없어요.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파악을 해보고 여기서 요런 게 의심스러우니까 이걸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면은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란 말이냐. 물론 구체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죄명을 보면은 저희는 이제 요런 게 물어보겠구나 딱 보이죠 이제는. 포인트가 나오죠 포인트가. 네. 예. 그래서 이게 사건마다 그리고 똑같은 죄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디테일한 내용은 모두 다르니까 저희가 여기서 그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뭐 나름대로 뭔가 대원칙이랄까? 뭐 일반적인 경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 경험상 이제 뭐 제가 뭐 전국의 모든 경찰 수사관님들을 본 건 아니니까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가본 경찰 수사 뭐 수백 수천의 경험에 따르면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오픈형 질문. 이경민 씨 상해로 할까요? 네. 상해로 이제 경찰 조사 받으러 갔어요. 제가 수사관이에요. 이경민 씨 맞죠? 네. 네. 뭐 주민등록번호 뭐 주소 뭐 이러고 뭐 지금 수입이 얼마고 970727. 그게 뭐예요? 생일이에요. 그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처음에 가면은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바로 묻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그 신상 명세를 좀 물어봐요. 이렇게 뭐 본인이 맞는지 그리고 뭐 오늘 조사받는데 문제는 없는지 뭐 지병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직업이 뭐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물어보죠. 본격적으로 이제 사건에서 물어볼 때 오픈형으로 물어보는 수사관들이 있어요. 이경민 씨 오늘 여기 왜 하는지 알고 있어요? 네. 오늘 왜 오게 된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970727.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은 약간 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뭐 누구 알아요? 누구 언제 만났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뭔가 발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피의자 스스로 이 무슨 사건에 대해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쫙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수사관은 일단 피의자를 부르기 전에 피해자를 먼저 조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피해자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피의자가 피해자랑 다른 얘기를 해. 그리고 그 다른 부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증거에 맞춰보니까 피해자가 진실을 얘기하고 피의자가 거짓말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맞아요. 예. 근데 이거는 사건이 이제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너무 얘기가 길지 않을 때 얘기고 사건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길어. 막 그 기간도 되게 길고 뭐 관련된 사람도 많고 쟁점도 많고 하면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볼 때 보면은 혼자서 갔다 오신 분들이 흔하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이제 일단 사건의 전체적인 그 뭐랄까 프레임을 보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3일 전에 이경민을 칼로 찌르고 어제는 이제 그 손병구를 또 이제 두드려 팼어요. 그래가지고 두 명한테 고소를 당해서 한꺼번에 박성민 씨 오늘 왜 한지 얘기해 보세요. 수사관님 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억울합니다. 저는 엄청 착하게 온 사람이고요. 그런 일을 한 적 없어요.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진술. 그거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그쵸. 네가 그런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처음 만났는데. 네 따위가 미안해. 정말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억울하면은 그거를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요거는 잘못된 조사예요. 내가 왜 억울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야겠죠. 제가 수사관이에요. 제가 이제 그 살인범 이제 손병구한테 질문을 할게요. 손병구 씨, 박성민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박선민이 누군가요?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어떤 행동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답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했다, 안 했다, 모르겠다. 세 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물론 세 개는 다 다른 답변이에요. 근데 실무상으로는 모르겠다는 안 했다라고 취급되는 경향이 좀 크죠. 부인하는 형태로 가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제 손병구 씨를 제가 5대 때렸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조사를 받았어요. 손병구 씨는 먼저 가가지고 어제 뭐 오후 7시 30분 27초경 이제 뭐 박성민이 뭐 503호에서 나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5대를 때렸다. 그렇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진술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손병구 씨 어제 그 때렸어요? 해가지고 아 그때 제가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저는 절대 때리지 않았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최악의 진술이에요. 맞아요. 기소된다 이러면. 예. 이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의 진술이 있어요. 한 명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한 명은 나는 모르겠다요. 그러면 당연히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무조건 억울하다, 모르겠다 뭐 이러는 거는 능사가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사건이 만약 오래된 사건이라고 하면 모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년 전 일을 가지고 고소당하고 이런 일도 있으니까 다 기억을 못하는 거 맞아요. 그럼 기억 안 나는 걸 기억난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모르는 것도 선택적으로 잘 골라서 모른다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다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 이러면 무조건 당신은 기소입니다. 해서 그러면 뭘 모른다고 하고 뭘 기억난다고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사건 내용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그런 걸 도와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 요렇게 하면은 이제 적절하게 제3자가 듣기에도 납득할 만한 그런 사실 경과가 나올 것 같다, 그냥 혼자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찰서에 가서 그럼 잘한 진술이 뭐냐, 잘하는 거는 시간 순서대로 쭉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쟁점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도 내가 하는 말이 그럴싸하다, 믿을 만한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는 그런 진술, 이런 게 좋은 진술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다못해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어제 사실 그 UFO를 만나가지고 외계인이랑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러느라 내가 어제 출근을 못했어. 사실이야, 팩트야.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나 어제 외계인 만나서 출근 못했는데 하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지. 나도 믿어줄게. 아 못 믿는다고 해야지 얘기가 진행될 거 아니야. 나는 안 믿어줄게. 나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남들이 들었을 때도 내 말이 그럴싸하다고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조사를 받는 거는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러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나의 혐의를 벗기 위한 게 더 중요하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낮은 확률의 일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은 않겠지만 그게 정말 팩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알겠다 그러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된다. 하지만 이 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도 이제 팩트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다만 근데 요게 그대로 얘기하면 안 믿을 텐데 어쨌든 거짓이 아닌 한도 내에서 요거를 요렇게 표현을 하면은 다른 사람도 수긍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조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 제가 이제 뭐 요 앞에 그 음식점 앞에서 이경민 변호사한테 죽방을 한 대 맞았어요. 근데 그걸 딱 찍고 있는 CCTV가 있었어요. 경찰이 그걸 가져갔어. 변호사님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건 빼박으로 다 증거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엔 사람 말을 믿지도 않아요. 경찰이 객관적인 증거만 믿으니까.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경찰이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람의 말밖에 없는 진실 게임으로 흘러갈 것 같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말을 내뱉고 나면은 여러분의 진술은 이제 조서로 남아가지고 기록에 딱 편철이 되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어요. 처음부터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좋은 진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간단한 사건이면은 굳이 이렇게 뭐 변호사를 꼭 선임하시라까지는 아니긴 한데, 만약에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오래전 일이다, 복잡하다, 아니면은 이게 내가 잘못 해명을 하면은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면은 꼭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